미국이 수입차에 25% 관세를 부과한다는 소식에 테슬라가 5% 넘게 급락했습니다. 중국 당국의 규제 강화로 엔비디아가 매출 타격 우려에 휩싸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미국과 유럽 데이터 센터 투자를 축소한다고 TD코엔이 밝혔습니다. 출근길 뉴스프레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시간 아침 6시경 자동차 관세를 발표했습니다. 뉴욕 증시는 관세 발표에 대한 경계감 속 하락 마감했는데요. 나스닥 지수는 2% 급락하며 17,900선 아래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외국산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다음 주 상호관세 부과에 앞서 자동차부터 공개한 셈인데요. 취임 이후 품목별 관세를 부과한 건 약 2주 전 철강 및 알루미늄에 이어 자동차가 두 번째입니다. 자동차 관세는 4월 2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며 미국 안에서 생산된 자동차에는 일절 부과하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간밤 발표된 신규 경제지표는 강했습니다. 2월 내구재 수주가 전월 대비 0.9% 상승으로 1% 하락할 거란 예상을 크게 웃돈 건데요. 즉 실물 경제지표는 강하지만 관세로 인해 투자 심리는 취약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관세에 민감한 기술주들이 가장 크게 타격을 받은 가운데 테슬라를 비롯한 완성차 업체들이 급락했습니다. 반면 방어적 매력이 부각된 필수 소비재 및 유틸리티 업종이 선두에 올라서며 지수를 방어했습니다. 엔비디아가 5.7%라는 큰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알리바바의 회장이 데이터 센터 향 자본 지출이 과도하다며 거품 경고를 내놓아 심리가 취약한 상황이었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중국이 첨단 반도체에 대한 에너지 효율 기준을 높여 잡으며 엔비디아의 H20 칩이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미국과 유럽 내 데이터 센터 건설 프로젝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는 TD코엔의 주장까지 데이터 센터 밸류체인 업체들의 주가를 다 함께 끌어내렸죠. 엔비디아와 브로드컴, AMD 등의 반도체주들이 4에서 5% 급락한 한편 GE 버노바와 비스트라, 오클로, 뉴스케일 파워 등의 전력망 원자력 업체들, 또 액체 냉각 솔루션을 주로 제공하는 버티보 홀딩스 등이 급락했습니다. 테슬라가 5일간의 랠리를 중단하고 5.6% 내렸습니다. 자동차 관세에 대한 불안 심리에 더해 4월 2일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 부과에 따른 투입 비용 증가 우려감이 겹친 건데요. 뿐만 아니라 캐나다에서는 미국의 관세 조치에 따른 반격으로 테슬라의 전기차 보조금을 중단했다는 소식까지 더해졌습니다. 그 밖에도 GM과 스텔란티스 등의 완성차 업체들도 3%대 동반 급락했습니다. 반면 자동차 부품 회사들은 관세 부과에서 면제될 거란 기대감 속 올랐는데요. 실제 간밤 백악관에서는 USMCA 기준을 준수하는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협의가 진행되기 전까지 무관세를 유지할 거라 발표했습니다. 마그나 인터와 리어 코퍼 등이 정규장에서 1%대 올랐습니다. 일라이릴리, 노보노디스크, 바이킹 테라피틱스 등 비만약 관련주들 최근 약물 판매가 둔화하고 있다는 점이 부각되며 동반 급락했습니다. 화이자는 코로나 백신 치료제 임상 결과를 고의로 늦게 발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1.3% 내렸습니다. 필수 소비재와 통신주, 유틸리티주들은 경기 방어적 성격을 반영하며 올랐는데요. 펩시코와 프록터앤갬블이 2%대, 도미니언 에너지와 AT&T가 1%대 올랐습니다. 이어서 주요 헤드라인도 살펴보시죠.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시장이 오락가락하니 연준과 IB들도 발언 하나하나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바클레이즈는 유화적 제스처에도 자동차, 제약, 반도체는 결국 관세의 영향권 안에 들 것이며 인플레이션을 자극, 글로벌 경기 둔화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며 S&P 500의 연간 목표치를 5,900포인트로 내려잡았습니다. UBS는 멕시코, 캐나다산 자동차 25% 관세는 업계 실적에 큰 타격으로 이어질 거라며 부품업체의 경우에도 간밤 주가는 대체로 올랐지만 젠텍스 등은 방어력이 높은 데 반해 리어코퍼나 마그나 등은 취약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연준도 관세 정책을 주시하고 있죠. 무살렘 총재, 카시카리 총재 모두 불확실성을 강조했는데요. 인플레 자극을 걱정하며 추가적인 정책적 노력도 고려하고 있다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틱톡 매각 성사를 위해서라면
중국의 관세 인하를 고려하고 있다는 내용도 눈에 띕니다. 현재 중국산 수입품에는 20% 관세가 부과되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의 1%포인트가 틱톡보다 더 가치 있다며 협상안을 제시한 셈인데 중국이 이를 어떻게 받을까요? 왜 안 좋은 일은 한꺼번에 일어날까? 배런스의 표현대로 최근 엔비디아는 머피의 법칙 속에 있는 듯합니다. 전일 알리바바 회장의 미국 기업의 과도한 자본 지출을 언급한 데 이어 이번엔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첨단 칩에 대해 에너지 효율 규칙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첨단 칩에 대해 에너지 효율 기준을 높여 전력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칩은 규제하겠다는 게 골자입니다. 현재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트댄스 등과 접촉하며 비공식적인 압박 공세를 펴고 있는 걸로 전해지는데요. 엔비디아는 2025 회계연도 기준으로 중국 매출은 171억 달러, 전체 매출 가운데 13%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역시 중국 당국의 조치에 성능을 조금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는데 성능을 낮추면 가격 면에서도 화웨이 등 현지 업체와 경쟁하면서 매출을 빼앗길 위험이 있겠죠.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TD 코엔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가 미국과 유럽에 예정된 데이터 센터 건설 프로젝트를 취소하거나 연기할 거라고 하는데요. TD 코엔은 지난 21일 메모를 통해 마이크로소프트가 미국 내 최소 2곳의 데이터 센터 운영업체와의 임대 계약을 해지했고 그 규모가 수백 메가와트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계약 해지의 사유로는 시설 및 전력 공급 지연을 언급했지만 오픈 AI의 AI 학습 연산을 지원하지 않기로 결정한 점이 주요하다고 설명했죠. 마이크로소프트가 빠진 자리에는 구글 모회사 알파벳 그리고 메타가 자리를 메꿀 것으로 보인다는 코멘트도 함께였습니다. 알파벳은 올해 750억 달러, 한화 약 110조 2천억, 메타는 650억 달러의 지출을 예고한 상황. 마이크로소프트는 일부 지역에서 전략적 속도나 인프라 조정을 단행할 수 있으나 모든 지역에서 강력한 성장을 이어갈 것이라며 이번 회계연도에 800억 달러, 약 117조 5,600억 원을 투자하는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 밝혔지만 빅테크 기업들과 함께 엔비디아 등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는 크게 하락했고요. 테크 기업들의 수익성 논란도 당분간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미국 원유 재고가 334만 배럴 줄었습니다. IB들은 베네수엘라 제재 영향으로 유가 변동성이 높아질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관세 우려가 재점화되면서 달러당 원화 환율이 낙폭을 축소했습니다. 야간 시장에서 1,467원대에 마감했습니다. 영국이 올해 1% 성장을 전망하며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게임스탑이 13억 달러 규모의 시비를 발행해 비트코인을 구매하겠다는 계획에도 비트코인이 8만 7천 달러 선에서 횡보 중입니다. 지금까지 출근길 뉴스프레소였습니다.